당신은 지금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피곤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몸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임을 감당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하루가 끝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고 어느새 나이는 하나 더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해야 할 역할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쌓여갑니다. 크게 불행한 일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웃고 있어도 진짜 웃는 느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습니다. 생각은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감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쁨 속으로, 책임 속으로, 익숙한 습관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질문을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가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울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힘든 상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잃어버린 채 흘러가는 삶 자체가 고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반복,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감각이 고통이 됩니다. 여기에 집착이 더해집니다. 나는 가장이어야 한다, 부모로서 일해야 한다, 이 나이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성취를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삶을 정말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먼저 멈추고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이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들었는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만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기에는 이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짧습니다. 사람은 보통 중요한 것이 사라진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병원이라는 공간이 가까워집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몸이 늘 내 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이 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멀어지고 늘 옆에 있을 것 같던 자식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가 줄어드는 순간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 또한 무상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무상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노쇠한 뒷모습, 자식의 독립, 회사에서의 위치 변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예전처럼 살고 싶은데 몸도 상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간극에서 불안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우울이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무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반드시 집착이 생긴다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변하는 것을 고정시키려 할 때 그 마음이 곧 고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우리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말 속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강물 위에 서 있으면서 마치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을 뿐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몸, 지금의 관계가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중년의 불안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변화를 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갈라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과 뒤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아, 지금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나는 아직 예전의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집착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 유난히 불안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건강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변하고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 사실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볼수록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또렷해집니다. 무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숨, 오늘의 식사, 오늘의 대화가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순간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려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한 번뿐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지. 이 나이가 되면 다들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중년의 삶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책임이 늘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붙잡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붙잡고, 배우자의 태도를 붙잡고, 부모의 건강을 붙잡습니다. 돈을 붙잡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 혹시 모를 위기에 대한 대비,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이에 나는 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쥔 채 살아가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금세 불안이 치고 올라옵니다. 밤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바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에서 생긴다고. 놓지 못해서 생기고 통제하려 해서 생기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싸우기 때문에 커진다고 합니다. 중년의 고통은 특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회적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아직 안심하면 안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은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생각이 바로 중년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이 생각의 소음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여기에 비교가 더해집니다.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집을 더 샀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뭘 잘못했을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그 위에 고를 쌓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가 있는데 거기에 집착과 비교와 기대를 더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라 그 성실함을 자신에게 돌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꼭 이렇게까지 붙잡아야 할까?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고통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치유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보겠구나. 아, 나는 쉬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삶을 끝없는 무게 속에서만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알아차리는 것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덜 아프게 살아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놓지 못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옳은 방향을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믿는 마음,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태도, 상대가 바뀌어야 내가 편해진다고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은 이 집착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과 현실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상대를 내 기준 안에 두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집착은 가족 안에서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자식이 내 바람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사실은 불안해서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에서 벗어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산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 내가 쌓아온 방식,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준을 다른 사람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속으로 분노가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괴롭히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묶어버린다고.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통제당하는 마음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더 쉽게 흔들리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얻기 어렵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데 집중할수록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상대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은 생각의 반복입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계속 곱씹고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합니다. 이 생각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불교는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또 통제하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겨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생각의 힘은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기준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물러남이 곧 여유가 되고 그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며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평안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이미 집착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조금 더 가벼운 삶이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유난히 남의 삶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면 주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집을 한 채 더 샀고 누군가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겉으로는 다 잘 됐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감이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괴로움의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예, 비교는 남과 나를 동시에 평가하게 만들고 그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집, 돈, 자녀, 성취, 안정, 이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순간 삶은 경쟁이 됩니다. 여기에 기대가 더해집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기대만큼 오지 않았을까? 중년의 괴로움은 사실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해온 그림과 다를 뿐입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계속 저항합니다. 비교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가족이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도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미 있는 복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남의 그릇만 들여다보다 보니 내 그릇에 담긴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족은 점점 멀어지고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기대는 원래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년의 기대는 자주부담으로 변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실망과 자책이 따라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태도에 대한 기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얼마를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덜 괴로웠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비교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비교가 정말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부족함만 느끼게 합니까? 끝없는 잠시 눈을 감고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조금이나마 괜찮았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 순간을 하나만 마음에 올려보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크게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의 기준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연습은 곧 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만 이 나이를 살아갑니다. 남의 인생과 나란히 세워 비교하기에는 이 시간은 너무 귀합니다. 이제 조금씩 당신의 시선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것, 관계를 끊는 것, 혹은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이 어딘가 차갑고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삶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덜 아프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 내려놓음을 오해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를 혹사시키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은 책임은 줄어들지 않고 기대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자식은 잘 되길 바라고 배우자는 변해주길 바라고 나 자신에게는 여전히 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모든 바람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이 곧 실패나 성공이라고 미리 규정하지 않는 것.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중년의 고통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황은 바뀌지 않는가?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불교는 여기서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과정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이 부분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말은 하고 필요한 책임은 다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내 뜻대로 흘러가야만 내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놓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우리는 늘 긴장한 상태로 삽니다. 하지만 태도에 집중할 때 마음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중년이 되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도 집착이 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의 나를 계속 붙잡아 둡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그 인연을 붙잡고 스스로를 벌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과거와 끊임없이 다투던 마음을 잠시 내려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람의 태도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는 만큼 마음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그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생각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몸은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과 장면을 되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중년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자동으로 굴러가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은 생기고 붙잡지 않아도 감정은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쉰 것 같은데 쉰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아주 단순한 연습 하나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는 연습입니다. 그저 잠시 멈추는 연습, 숨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연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몸의 자세를 바로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느끼고 등을 살짝 세웁니다. 누워 있다면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조금 돌아옵니다. 이제 숨을 느껴봅니다. 일부러 깊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그저 지켜봅니다. 코끝이 시원해지는 느낌, 가슴이나 배가 오르내리는 감각,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3번의 호흡을 셉니다. 들이마실 때 하나, 내쉴 때 하나.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올라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어내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이 3번의 호흡은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흐름을 끊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습을 언제 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이미 무너진 뒤에만 하려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순간에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문자를 읽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잠자리에 들기 직전, 특히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 연습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화를 내기 직전, 불안이 치고 올라올 때, 말을 뱉기 직전에 3번의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에 바로 끌려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마음이 약해졌는지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쉬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생각에 휘둘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감정에 끌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삶에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삶의 구조를 흔들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의 숨은 작지만 분명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쌓이면은 당신의 하루는 조금씩 덜 흔들리고 조금씩 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숨을 통해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무엇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아주 간단한 기록과 성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잘 써야
할 것 같고 정리된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그런 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멋있게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찰은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일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5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종이 한 장이나 휴대폰 메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중 하나만 골라 적어봅니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문장이 어색해도 괜찮고 앞뒤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평, 원망, 두려움이 나와도 막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록은 당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황 이야기만 나올 수 있습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일 문제. 그런데 몇 줄을 지나면은 조금 다른 문장이 나타납니다. 사실 나는 무시당하는 게 두렵다. 사실 나는 혼자가 될까봐 불안하다. 이 지점이 바로 성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마음의 반응에서 보라고 합니다. 기록은 이 반응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머릿속에서 맴돌 때는 그저 막연했던 감정이 글로 적히는 순간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됩니다. 5줄을 다 썼다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방금 쓴 문장을 다시 읽으며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생각 속에 어떤 집착이 숨어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인지,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기 위해 형성된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기록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여 봅니다. 지금 이 마음을 가진 나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위로일 수도 있고 허락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유난히 복잡한 날, 감정이 오래 남는 날, 잠들기 어려운 날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기록과 성찰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문제라도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 연습은 삶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중년의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도록 돕는 조용하지만 깊은 연습입니다. 이제 당신은 숨으로 멈추는 법을 알고 글로 마음을 비추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을 지탱해 줄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아왔고
버텨왔고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쉬운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고 아파도 참고 넘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먼저 타인을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여유를 내기 어렵습니다. 중년의 분노와 냉소는 대부분 여기서 비롯됩니다. 자비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다. 나는 충분히 애써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높아집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모든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못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의 뿌리는 무능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죄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말을 줄여야 할 때 줄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로 이어집니다.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지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덜 날카로워지고 자식의 선택 앞에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분노는 줄고 연민은 자라납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더 깊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외면한 채 역할만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 질문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가 없는 삶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계속 거칠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건네 보십시오. 칭찬일 필요도 없고 위대한 문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비는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적으로 두지 않는 삶,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만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장은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들어서면 이 말이 더 이상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안정을 위해,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해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는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모든 관계를 바꾸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방향을 조금 조정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위에 집착을 얹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덜 붙잡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덜고 비교를 덜고 자기 비난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이며 타인과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 틈입니다. 이 여백이 있어야 삶은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중년의 지혜는 빠르게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조금 덜 흔들리며 자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가장 많이 집착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숨을 알아차린 순간이 있었는지, 오늘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부드러웠던 순간이 있었는지, 이 질문에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가던 하루가 조금은 또렷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깨어있는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의 한 호흡, 한 문장, 한 번의 멈춤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 다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삶은 더 소중합니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